올 한 해 그야말로 좀 격동의 파도 속을 지나온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좀 분위기를 바꿔서요. 내년 지방선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자, 이제 추석이 지나면 정치권은 본격적인 지방선거 전국이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추상 밥상머리의 최대 화제, 바로 누가 서울과 부산을 지킬 것인가, 이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현재 국민의힘이 쥐고 있는 서울 부산시장 자리가 불안정할 수도 있다라는 예측이 많이 나옵니다. 본격적으로 지금부터 내년 지방선거 판도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서울부터 한번 가보시죠.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재도전에 나설 것으로 보이는데요. 최근 한강버스 논란 등 지지율에 좀 마이너스 요소가 될 수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서울은 지금 현직 시장이 절대 좀 유리한 것으로 지금 여러 정치권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원래 현직이 좀 유리한 것이고, 그리고 도전자들이 사실 민주당에 질비합니다만은 그 오세훈 시장의 지명도를 넘어설 만한 민주당 내에 도전자들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의문이 많거든요. 오늘 뭐 여러 가지로 뭐 국회에서 맹활약을 하고 있다고 스스로 주장하는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뭐 나오시려고 지금 줄 서고 있습니다만은, 뭐 그분들이 사실 오세훈보다 여론조사를 했을 때 훨씬 더 지지율이 높게 나올 만한 사람들이 사실 없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서울시장 선거는 한번 해볼 만한 거 아니냐. 특히 서울시장이 뭐 굉장히 좀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서울시장이 해볼 만한 선거라면 민주당은 출혈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직 국무총리인 김민석 국무총리를 총리에서 끌어내려와서 여기에 투입한다든지, 그리고 뭐 지금 비서실장 하고 있는 강훈식 의원을 또 투입을 한다든지, 그렇다면 이게 정부 출범하자마자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막 데리고 와서 이렇게 선거에 투입한다면 국정도 흔들릴 수가 있고, 그리고 서울시장 선거도 자칫 져버리면 더 타격이 크기 때문에 서울시장 선거는 일단 국민의힘이 조금 유리한 형세에서 시작되는 것 아니냐. 그렇다면 제가 지금까지 했던 분석은 인물에 관한 평이고, 네. 이제부터는 구도에 대한 평을 봐야 되겠죠. 이 지방선거가 내년에 6월에 있게 되는데, 그렇다면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하시고 딱 1년 지나는, 그러니까 사실 첫 번째 평가의 의미가 있겠죠. 그렇다면 그 구도는 이재명 정부에 대한 평가가 될 터인데, 그렇다면 이재명 정부에 대한 평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대통령 임기 초반에 사실 뭐 문재인 대통령과 비교하면 두 분 다 똑같이 탄핵된 대통령을 뒤로 하고 당선된 대통령들인데,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 초반에 지지율이 80%까지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은 그러했지만 지금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50% 초반에 머물고 있어요. 사실 탄핵이라는 아주 유리한 국면에서 대통령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지율이 낮은 것은 아무래도 여러 가지 사법 리스크를 갖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불안감, 결국 이게 정통성 리스크가 되겠죠. 정통성 리스크가 있는 데다가 실적도 사실 좋지 않아요. 지금 뭐 관세 협상을 한다고 했지만 관세 협상이 25%가 확정이 된 것도 아니고 도대체 어떻게 돼갈지도 모르는 것이고, 그리고 또 북한에 대해서 또 유화적인 태도를 보임으로써 우리나라 사람들이 북한의 핵을 용인하는 거 아니야? 이런 불안감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런 외치가 굉장히 불안한 상황에서 내치도 지금 경제가 굉장히 좋지 않아요. 소위 쿠폰을 뭐 수십조 원을 뿌렸으면서 불구하고 경제가 돌아가질 않고, 그리고 이런 측면에서 지금 소비 쿠폰을 막 때리고 그리고 확장적 재정 정책을 펴니까 젊은이들이 이 정권에 대해서 불안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간다면 내년 지방선거는 이재명 정부에 대한 평가가 심판의 성격으로 바뀔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면 서울시장 선거도 구도와 인물에서 굉장히 국민의힘이 유리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방선거의 가장 1번지라고 불리는 지방선거 서울시장 선거를 만약에 국민의힘이 따낸다면 그것이 뭐 당선의 결과 이전에 여러 여론조사에서 계속 앞서 나간다면 다른 지방선거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일단은 유리한 국면에서 출발할 수 있다. 그러니까 주석밥상에서 일단 국민의힘은 굉장히 좀 지방선거에 대해서는 좀 희망 섞인 그런 풍선들을 좀 띄울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더 노력해야 된다, 이러한 것도 있겠지만 일단 저는 구도나 인물에서 서울시장 선거는 굉장히 좀 유리한 국면이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네, 여기서 또 하나 흥미로운 게 바로 연대론을 좀 짚어봐야 될 텐데요.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준석 개혁신당과 연대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안철수 의원도 가세를 한다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 연대 실현 가능할 것이라고 보십니까? 저는 민주당의 행태나 이재명 정권의 행태를 봐서는 오세훈 시장이 손탄해가기 힘들 거예요. 왜냐하면 오세훈 시장의 리스크가 되게 많습니다. 명태균 리스크까지도 안 했어요. 지금 수사 중인데 왜 저렇게 늦게 갈까요? 그것은 지방선거에 포커스를 맞추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우파들이 오세훈만 믿고 있다가 하는 큰 코 다친다. 사법 리스크라는 게 지금 오세훈 시장에 대한 그 명태균 조사가 진행 중에 있는데 충분히 빨리 할 수 있는데도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예의주시해야 된다. 그러면 오세훈 시장 완탑으로 봐서는 선거 치르기가 힘들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요. 또 오세훈 시장의 행태가 뭐 소위 보수 정치인의 행태를 가지지 않았다. 저는 그래 봐요. 그런 입장으로 봐서는 오세훈 시장 외에 다른 대안을 좀 생각할 때가 됐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서울시장 선거가 굉장히 중요하고 민주당이 사활을 걸고 서울시장을 탈환하려고 그럴 거예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 당시에 오세훈 시장은 박원순 전 시장의 문제를 업고 됐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하고 지금의 상태는 다르다. 또 오세훈 시장의 리스크가 결국은 대선 후보 불출마와 같은 현상들이 올 수가 있다. 오세훈 시장 스스로가 불출마 선언할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봐요. 지금의 상황하고는 전혀 다른 상황이 전개되기 때문에 민주당이 하는 행위들은 우리가 상상을 초월한다. 그런데 하나는 제가 의문을 가지는 게 명태균 게이트에 수사를 하면서도 지금 오픈 안 하고 있다고.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대처해 나갈 거냐라는 부분들도 예의주시해야 된다. 그러면 오세훈이 아닐 경우에 어떻게 할 거냐라는 부분들도 고민을 해야 돼요. 지금 오세훈 시장의 한계가 저는 온 걸로 보고 또 그 사법 리스크가 총력전을 피고 있는 민주당의 그러한 상황들이 쉽게 그렇게 풀고 가지는 않을 거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1년 후에 선거기 때문에 중간평가가 됩니다. 그 중간평가가 어떤 상황으로 될지 모르지만 한편으로 저는 돈 선거를 할 가능성이 되게 높게 봐요. 다음 지방선거에. 뭐 포인트가 이게 있죠. 이재명이 했던 얘기 중에 가장 저는 의아스러우면서도 좀 걱정되는 부분들이 돈 나눠주는 거 너무 많이 이렇게 분산해서 나눠준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